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쏟아져 나오는 뉴스는 끝이 없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수십 편도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분량입니다. 사실로 확인되는 소식과 함께 현재는 음모론 수준이지만 사실로 밝혀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취임식 쇼가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밤 워싱턴 DC의 워싱턴 모뉴먼트 등이 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의 불도 모두 꺼졌습니다. 내셔널 파크 서비스는 원인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원인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멀쩡한 조명이 왜 꺼졌는지 미스테리입니다. 1월 26일에는 워싱턴 DC와 보스턴, 뉴욕주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터넷이 차단됐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려던 사람들이 급히 팩스를 사용하는 대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크리피, 으스스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오벌 오피스 화면이 세트장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국 BBC는 노포크 카운티 콜티셜 비행장에 오벌 오피스 복제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2018년 영화 워터게이트를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정치 영화를 찍기 위해 현지 로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에 지어진 유일한 실물 크기의 세트로 정확히 418평방미터 크기입니다. BBC는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바이든의 오벌 오피스 장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이 아들 헌터 바이든을 마약 단속 책임자로 임명할 생각이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이트웨이 펀딧은 헌터가 자신의 행위를 지적하던 전처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의 비행을 탓하던 전처가 캠프 데이빗에서 미셸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스모킹 폿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스모킹 폿은 물, 담배를 의미하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마약 흡입으로 보입니다. 이는 랩탑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헌터의 전처는 헌터에게 마약을 끊으라고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마약치료센터에 소변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정작 부인은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하게 지낸다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빗과 미셸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미셸이 미셸 오바마를 지칭하는 것 같다면서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의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은 최근 중공에 대해 강경책을 유지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방위 공약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이든 일가의 중공 우크라이나 패밀리 비즈니스에 관여했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셔널 파일과 게이트웨이 펀딧 등 복수의 매체들은 블링컨의 이 같은 행적이 헌터의 랩탑에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은 조 바이든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 2018년 펜실바니아 대학에 설립한 펜 바이든 센터의 경영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펜 바이든 센터는 익명의 중국인으로부터 2,200만 달러의 기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의 중공 책임론을 주장하기는커녕 중국 연구 심포지엄을 열면서 주 뉴욕 중공 총영사를 기조연설자로 내세웠습니다. 2015년에는 오바마의 국무부가 헌터와 블링컨의 만남을 주선한 적도 있습니다. 보 바이든의 사망 때문에 예정된 날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결국 그해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블링컨은 헌터 바이든의 조력자가 됩니다. 헌터는 당시 자신이 이사로 등록된 엠트록과 연방정부 간 모종의 거래도 하는데 여기에 블링컨도 관여했습니다. 블링컨은 바이든의 중공 커넥션과 관련된 합자회사 로즈먼트 세네카 파트너스의 자문역도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일가의 중공 커넥션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업에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알렉세이 나발리 귀국과 함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렘린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사임설을 부인했습니다. 푸틴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크렘린 측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디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가족들도 그에게 사임을 촉구한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은 너무나도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푸트니크주도 예전에도 그런 음해가 있었다면서 푸틴이 사임할 거란 보도를 조롱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푸틴이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을 비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지개 깃발은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푸틴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나발리 교육과 함께 반푸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이를 독려하는 외교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위대를 동맹, 동반자로 규정할 정도에서 푸틴 정권의 전복을 희망하는 것으로도 비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묘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미국 민주당이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소련 공산당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푸틴은 소련 공산당이 미국의 블랙 커뮤니티와 오랫동안 유대를 유지해왔으며 미국 민주당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평등과 형제,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고도 되물었습니다. 푸틴의 이 같은 묘한 발언에는 분명히 뼈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그의 미국 민주당은 러시아에서 소련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조롱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소련 시절 KGB 출신이지만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시조인 레닌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상적인 선을 긋고 있습니다. 2019년 푸틴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레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닌은 정치가가 아닌 혁명가로 러시아를 망친 당사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천년 역사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민족 국가였는데 레닌이 소수 민족의 느슨한 연방 형태로 국가를 만든 게 소련 해체 씨앗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은 또 과거 소비에트 공산 체제에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됐지만 소련이 해체되고 각 연방이 독립된 현 체제에서는 애국심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했습니다. 애국심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게 푸틴입니다. 내셔널리즘은 글로벌리즘과는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푸틴은 글로벌리스트로서는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에게 독살당할 뻔했다는 러시아 반체제인자 알렉시 나발리가 주장하고 있는 푸틴의 별장입니다. 흑해를 끼고 있는 17,691평방미터에 달하는 별장 건물은 그야말로 궁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분에 달하는 영상을 편집해 나레이션까지 깔아 푸틴의 부패 증거라고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호화 별장이라는 이 건물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년 전부터 나돌던 것입니다. 가격이 1.5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이 별장은 푸틴이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나발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나발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폭력 시위에 동참할 경우 과거 역사에서 보듯 국가가 해체되고 전쟁과 테러에 휘말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워싱턴 DC 캐피톨 힐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좌파 분자들의 시위를 예로 들면서 러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과 바이든의 기싸움이 지금 아주 팽팽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